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요. 요즘 읽고 계신 책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네. 고전이 답이라는 요즘 네. 얘기가 참 많잖아요. 네. 사실 이 책 너무 어렵고 방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손에 집은 적이 없는데 네. 책꽂이에 꽂아 있어서 네.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먼지를 털어내고 얼마 전부터 네. 읽은 책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과거에는 사실 자기계발서 참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자기계발서 내용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계발서 읽는 건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독서의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읽은 사람은 사실 모든 걸 다 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모든 걸 알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지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혜 가르쳐 주시기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좀 볼까요? 위험한 생각하게 될 것 같았다. 심오한 얘기인데요. 과연 누구의 얘기일까요? 가수 지드래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 누명을 쓴 지드래곤이 당시 심경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드래곤이 정말 오랜만에 음반을 내면서 한 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네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벌써 12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능 나들이가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루어진 건데 네. 지난해 10월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첫 출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드래곤이 그와 관련된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코너로 계속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었고 뒤로 갈 수도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지고 하면서 이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 고비들을 예전처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진다고 했습니다.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명상하고 다도를 하는데 그게 지금 참 안정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뭐 그냥 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음반을 7년 4개월 만에 낸 거잖아요. 네. 권지용의 삶에서 이제 GD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본인 자신을 조금 가볍게 놨다라고 하면서 기분이 항상 바람처럼 선선한 느낌. 글쎄요, 답변 하나하나에도 뭐 GD 하면 아티스트 그 자체잖아요. 네. 아티스트다운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 권지용 씨, 지드래곤의 모습을 보면 힙하지만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유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마지막에 퀴즈를 맞히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드래곤 씨 역시 이 퀴즈를 맞춰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건 상금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드래곤이 이 마약 투약 혐의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의혹을 받다가 무혐의 판정을 받고 나서 관련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재단 이름이 바로 저스피스입니다. 이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하고
평화를 뜻하는 피스가 피스.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요즘에 마약에 손대는 청소년들 많잖아요. 예, 예. 이렇게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이 재단을 설립했다는 설립 취지를 밝혔는데 네. 이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정말 뭔가 경험 속에서 피어난 뭔가 삶의 철학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평론가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해주신 손자병법과 좀 비슷한 어떤 철학을 네. 좀 느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것 중에 지난달 31일에 7년 4개월 만에 지드래곤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파워라는 곡이었는데 저도 좀 영상을 보니까 여전히 힙하고 네. 물론 여유가 조금 느껴지고 왜 GD는 늙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요. 느껴지는 그런 네. 뮤직비디오였거든요. 맞아요. 아, 역시 살아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GD가 GD 했다라는 평가가 가장 네.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춤도 노래도 녹슬지 않고 뭔가 더 진일보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GD의 음악을 듣고 네. 예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2024년에 맞는 지드래곤의 모습을 또 한 번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노래를 네. 통해서 구현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사실 이 GD의 가사는 계속 곱씹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파워의 이 가사 자체가 예. 한 번 들었을 때 딱 와닿는 느낌이라기보다 예. 이 해설이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 여러 블로그들마다 해석해 놓은 이 내용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봤는데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사실 노래를 한 번 듣고 네. 가사를 한 번에 알아듣기는 네. 어려워요. 네. 직접 한번 가사를 직접 GD가 쓴 가사를 직접 보시고 네.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그렇군요. 파워가 네. 이제 힘하면 여러 가지 힘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권력도 힘이고 네네. 또 육체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 예. 지드래곤은 미디어의 힘에 착안을 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힘들이 잘 융합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미디어의 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드래곤이 지난 10월에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졌을 때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여러 미디어들이 권지용 씨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 나는 마약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각종 미디어들, 뭐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지드래곤이 과거와 다르게 말투도 달라졌고 걸음걸이, 움직임 모든 게 달라졌다면서 거의 마약 투약 의혹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입은 상처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미디어의 힘이라는 내용의 가사를 좀 쓰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좀 나이가 들었는지 파워 한 번 딱 듣고 네. 가사가 안 들리더라고요. 가사가 전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런 또 복선이 숨겨져 있고 이런 또 뜻깊은 얘기가 들어가 있다니까 저 다시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드래곤이 지난 3일 신곡인 파워 퍼포먼스 영상을 좀 공개를 했는데 힙한 춤선, 저는 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뭔가 그 살아있는 뭔가 그 춤 사위가 정말 좀 여전하더라고요. 아니 지드래곤의 퍼포먼스 영상을 또 보니까 이게 사실 뮤직비디오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렇죠. 그런 영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소는 계속 달라지는데 네. 지드래곤의 움직임이 원테이크로 한 번에 그 무르르듯 움직이는 걸 보면서 연체동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네네.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지드래곤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는데 네네. 특히나 이 퍼포먼스 영상에서 압도하는 게 뭐 우리나라 이 케이팝 가수들하면 칼군무가 주요 특기잖아요. 네. 무려 댄서들이 70명이 나옵니다. 네. 70명과 지드래곤이 함께 춤을 추는데 네네. 이 칼군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지드래곤의 뮤직비디오 제가 몇 번을 다시 봤는데 네. 어제 기준으로 조회수가 1,600만 회를 넘어섰거든요. 이 퍼포먼스 영상 지난 3일에 공개됐는데 어제 기준으로 벌써 272만 회를 기록하고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드래곤의 새 음반 그리고 새 어떤 영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이 조회수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GD가 GD 했다라는 말이 네. 뭔가 느껴지는 어떤 내용인데 지드래곤의 컴백은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독립음반사죠. 엠파이어의 CEO가 지드래곤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K-팝의 세계적 지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문화적 거장. 문화적 사실 거장. 지드래곤이 19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 거의 한 20년, 19년 됐어요. 그렇죠. 88년생이잖아요. 아직도 30대인데 네. 그럼에도 거장이라는 네. 평가를 받는다는 것.
지드래곤 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또 AP통신 역시 이런 타이틀로 그의 컴백을 조명을 했는데요. K-팝 센세이션을 일으킨 지드래곤 새 싱글로 대망의 컴백, 이런 타이틀로 이 컴백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썼는데, 사실 지드래곤 하면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협업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 신곡 발매함과 동시에 K-팝과 글로벌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네. 또 외신에서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도 극찬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살아있는 GD, 용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드래곤이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네. 그렇게 밝혔어요. 내년에 만약에 컴백을 하면 네. 뱀띠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이름하고도 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올해 빨리 나왔다라는 올해. 취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뭔가 철학이 있습니다. 네. 아니, 외국 그 가수들이랑 협업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기대되는 게 마마 무대. 맞아요. 네,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23일로 예. 예정이 돼 있죠. 예. 정말 마마 무대 오랜만에 GD를 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뮤직비디오 영상이나 그리고 지금 퍼포먼스 영상을 네. 통해서 무대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올려놨어요. 그래서 본인 역시 이 무대를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뭔가 선보이려고 애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실 또 우리 GD 하면은 이게 또 그렇지만 빅뱅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그렇죠. 없어요. 평론가님. 빅뱅과 어떤 GD 이런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예, 지금 20주년 기념 콘서트 음. 관련해서 이 대성 씨가 운영하고 네. 있는 컨텐츠가 있죠. 네. 유튜브 컨텐츠에서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든 뭔가 무대를 만들려는 의지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완전체 모습을 갖추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내년쯤 돼서 이 관련 무대를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사실 지금 YG 소속해서, 그러니까 YG 네. 토대를 만들었던 K-팝 그렇죠. 가수들이 네. 이제 시간이 정말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무대들을 선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빅뱅 하면 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한류에 선도를 했던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뭐 그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라도 관객들과 만나는, 대중과 접점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블랙핑크나 좀 또 이제 아파트라는 노래, 네. 로제의 아파트 이런 부분 때문에 YG가 요즘에 약간 주가가 좀 괜찮은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좀 네.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GD도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데 계속 어떻게 활동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생 코멘트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뭘까요? 나를 알아봐준,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따뜻한, 나를 알아봐준이라는 저 말이 저는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사격 국가대표 김혜지 선수, 누군가 나를 알아봐줬다. 진짜 기쁠 것 같은데,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2024년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혜지 선수가 국내 최초로 테슬라 코리아의 앰버서더가 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올림픽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김 선수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어요.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땄잖아요. 네. 그런데 올림픽 때 장면이 화제가 됐던 게 아니었죠. 네. 5월에 열렸던 이 바쿠 사격 월드컵 25m 권총 결선 당시에 이 김혜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동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표정에도. 네. 근데 그 시크한 매력을 전 세계인들이 알아보게 된 거고, 네. 세계인들이 알아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파급력이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바로 일론 저 머스크가 장면이군요. 예. 네, 저 장면에 대해서 예. 엄청난 찬사를 보냈죠. 따로 연기할 필요가 없다.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또 현실이 되면서 김혜지 선수가 네. 영화의 킬러로 또 캐스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머스크의 애정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극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앰베서더가 되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김혜지 선수 측에서 오케이를 한 겁니다. 나를 알아봐준 테슬라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밝히면서 네. 테슬라와 함께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명품 브랜드에 이어 편의점도 김혜지 선수에게 좀 명중했습니다. 네. 평론가님. 김 선수하고 협업한 상품만 13종.
네, 13종이 그렇습니다. 출시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한 유통업체, 그러니까 예. 이 편의점 업체죠. 네네. 편의점 업체가 김혜지 선수와 손잡고 간편식, 샐러드, 과일, 네. 커피 등 협업 상품 13종을 이제 출시한다 이렇게 네네. 밝혔는데요. 김혜지 선수의 이 특유의 집중력이 네. 유통가에 또 그대로 명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또 고3 선수들, 고3 선수라고 해야 되죠. 사실 수능을 보는 선수 네네.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고3 수험생들 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이 상품이 이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겨냥해서 출시된 상품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혜지 선수가 본인 SNS에 권총 대신 김밥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딴 상품이 출시됩니다를 알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협업 상품, 이 판매금의 일부를 사격협회에 또 후원을 할, 기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 사격하면 올림픽 때는 인기 종목이었다가 올림픽이 지나게 되면 또 잊혀진 종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인기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뭐 글로벌 패션 업계 또 유통업계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최근에 CNN과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사격을 접할 기회가 된다면 영화 출연하는 것 뭐 기꺼이 하겠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냈는데 패션 아이콘으로도 불러줘서 고맙지만 본인은 사격 선수라는 걸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격 선수다라고 하면서 화보 촬영은 일부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센스가 있고 그렇죠. 김혜지 네. 선수 너무 귀여운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김혜지 선수에 대한 사실은 좀 관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특별한 의미를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이 대한민국은 그동안 1등주의가 좀 강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1등만을 기억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진 모습들이 좀 포착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 보통 그러니까 1990년대의 삼성 기업 광고를 보면 예. 광고 카피가 이래요. 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네. 뭐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만든 유행어가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네. 세상. 네. 많은 이 시청자들이 그 유행어에 공감을 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맞아요. 않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2000년대 뭐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네. 많이 생겼는데 1등에게 모든 걸 몰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금이나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예. 상금, 상품, 2, 3등은 가져가는 게 사실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조차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 사회라고 네. 하잖아요. 승자 독식 사회의 전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올림픽 하면 사실 승자 독식 사회의 전형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렇죠. 1등에게만 모든 포커스가 주어지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마련인데 올해 올림픽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김혜지 선수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은메달 하나를 목에 걸었지만 이 은메달, 지금 금메달을 딴 선수들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2등도 빛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삼성도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것만 해도 초격차. 그렇죠. 이제는 1등을 넘어서 세계 인류의 글로벌 넘버 원을 이제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쓰는데 방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자 독식 사회, 엘리트주의가 이제 만연했었던 우리 사회에서 뭔가 그 김혜지 선수가 주는 메시지, 은메달이지만 김혜지 선수가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좀 맞춰서 같이 보고 싶은 게 파리올림픽에서 혼합복식 탁구에서요. 혼합복식하고 단체전에서 모두 동메달을 획득한 탁구 선수 신유빈에 대한 관심하고 또 이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최근 방영된 너무너무 또 재밌었던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인 흑백 요리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재미교포 셰프 에드워드 리. 저는 보고 사실 좀 울었거든요. 그렇죠. 울컥해서. 감동이죠, 정말. 네. 그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진정한 우승자다라고 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김혜지 선수, 신유빈 선수, 에드워드 리 다 마찬가지지만 2등
좀 더 주목받는 대한민국도 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사실 과거에는 뭔가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느냐 이게 네. 통용됐어요. 그러다 결과주의요? 보니까 예. 네, 가장 꼭대기에 누구나 올라가고 싶어 하죠. 예. 그게 바로 1등 아닙니까? 예, 1등 금메달 뭐 예. 이런 거예요. 우승. 예. 그런데 이제는 결과, 이 꼭대기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감동 스토리를 써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바라봤다면 과정이 만들어주는 서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승자독식 사회, 승자독식 구조가 갖고 있는 피로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2등, 3등 그 외에 서사가 아름다운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사회가 갖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존에는 사실 1등 중심주의 때는 1등이 아닌 나머진 거의 루저 취급을 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위너 한 명에 나머지가 다 루저인 사회란 말이에요. 네. 어찌 보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뭔가 2등 뿐만이 아니라 뭐 300등, 1000등이 다 존중받는 그 과정 네. 자체가 아름답고 그 스토리와 서사가 훨씬 더 아름다움을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로제한테 밥 한번 사고 싶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로제. 네, 가수 윤수일 씨.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미국의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역주행하고 있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수 윤수일 씨의 42년 전에 발표한 동명의 히트곡 아파트인데요. 그야말로 재건축에 성공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네. 시간에 이 아파트 인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잠시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1980년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곡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도 대학가에서 뭐 경기가 펼쳐질 때 응원곡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그쵸. 하고 예. 야구장에서도 여전히 쓰이는 노래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 노래를 떼창을 하긴 합니다만 네. 윤수일 씨가 부른 곡인지 모르는 젊은이들 많고요. 그리고 윤수일 씨가 어떻게 생긴 분인지 외모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로제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하면서 윤수일 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흥겹잖아요, 리듬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리듬은 흥겹지만 내용을 보면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근처를 서성인다는 굉장히 쓸쓸한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이 자전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친구가 연인과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윤수일 씨가 5분 만에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요즘 윤수일 씨한테 아파트 2냐 이런 질문들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윤수일 씨를 또 찾는 방송들도 많아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윤수일 씨가 40년 만에 자신의 곡이 이렇게 재조명된다는 것, 정말 본인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배 가수 로제를 만나서 밥 한번 사고 싶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네. 로제의 아파트가 좀 팝의 본고장인 영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 순위표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2위에 등극했어요. 이 기록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무려 12년간 수성해온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정상 한번 했었잖아요. 그 정상을 어쨌든 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 한번 또 차지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기대가 좀 큽니다. 바로 코앞까지 온 거 아닌가요? 2등이면? 사실 지난주 말에 1등이기를 좀 바랬죠. 많은 분들이 1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로제 인기 같은 경우에 특정 팬덤이 주도를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인기가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1등도 가능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뭐 기분 좋은 2등이에요. 차트인 했을 때가 4위였죠. 지금 1등이 누구예요? 지금 1등은 미국 가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여가수로 지금 알고 있는데 2등인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싸이의 이 말춤으로 유명한 강남스타일이 2012년에 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 그러면 BTS도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없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버터가 3위를 차지한 게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위는 싸이가 계속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사실 영국 오피셜 차트와 양대 차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빌보드 빌보드죠. 차트잖아요. 예, 예, 예. 지난주에 이제 핫백 차트에서 8위를 차지했다는 네네.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네. 일단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점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핫백 차트 이번 주에는 아파트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는 했습니다만 네. 또 반가운 소식은 2주 연속 미국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핫백 차트 외에 글로벌 200 차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200 차트가 또 있는데 네. 이 두 개 차트 모두에서 지금 로제 아파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뭔가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패러디가 하나 나왔어요. 아,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아파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영상이 좀 공개돼서 패러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화제를 좀 모으고 있어요. 아파트 아니고 로켓? 네, 맞습니다. 아파트 대신 로켓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네. 이 영상 구독자가 29만 명인 유튜브 콘텐츠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이 로켓 영상 조회수만 어제 기준으로 335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 대비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 영상을 보면 이 로제 역할을 김여정 부부장이 네, 맡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브루노 마스의 네, 역할을 네. 맡고 있는데 이따금씩 이 푸틴의 얼굴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로켓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하는 네. 것.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을 풍자한 내용인데 네. 정말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히다라고 한 건 네. 뭐 이 영상 자체는 패러디이기는 합니다만 예, 예. 가사가 패러디를 능가해서 개사를 한 맞아요. 건데 네. 언뜻 들으면 영어 가사 같이 맞습니다. 들리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한국어로 이 풍자 가사를 영어처럼 들리게 맞아요.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언급을 해봐야 이 말맛이 굉장히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웃고 싶으신 분들은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잠깐 이 오후에 좀 네. 한번 미소 지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말을 약간 이렇게 영어처럼 굴려가지고 네. 표현한 부분들이 너무 웃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타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미사일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장면도 있는데 누리꾼들 폭소를 좀 자냈습니다. 네. 영상을 정말 재치 있게 좀 잘 패러디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북한 아오지 차트 1위다. 또 아오지 차트 브루 1위요. 노스마스. 그러니까 노스는 북한이죠. 네. 네. 김정은도 중독될 것 같다. 네. 원곡 발음과 비슷하게 만든 게 정말 미쳤다. 김주애도 구독했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뭐 긍정적인 호평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유튜버가 몇 달 전에는 조연아 씨죠. 조연아 네. 씨가 줄게라는 곡을 발표해서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조여정 씨가 김여정 부부장이 네. 그러니까 조연아 씨죠. 조연아 네. 씨가 그대로 입었던 그 핑크 미니 드레스예요. 그 드레스를 입고 줄게 가사를 오물풍선이 계속해서 이 남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풍자된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 모습으로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어제 기준으로 조회수 108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AI 기술로 만드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가사가 상당히 줄게 오물 다 줄게 내 남은 쓰레기 남력에 네. 오물 다 드릴게요. 약간 제가 해도 안 되네요. 아니 이건 직접 보셔야 직접 돼요.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부르는 느낌으로 듣는 것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말맛도 네. 이 개사의 맛이 살지 않을 네. 것 같아서 네네. 직접 보시길 원합니다. 생방송과 방송 관계상 저희가 또 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영상 직접 보시는 걸로 시청자분들 대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생활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보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흑백 요리사 출연자 논란 릴레이입니다. 정말 화제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평론가님.
최근 흑백 요리사 출연자들 뭐 너무 유명해지니까 아마 네. 뒤따르는 어떤 관심의 그런 부분이겠죠. 그 흑백 요리사 출연자들의 과거 논란이 좀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흑백 요리사에서 최종 3위를 기록했는데 잘생기기도 했고 네.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에 전부 다 이렇게 일했었던 네, 경력에 트리플 스타의 사생활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이었죠. 한 연예 매체에서 트리플 스타의 전처인 A씨와 또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제보받은 사생활과 관련된 그리고 네. 취업 로비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전처 A씨 트리플 스타와 2014년 미국에서 만나서 2022년 5월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3개월 만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A씨가 트리플 스타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명품백 등으로 로비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트리플 스타가 평소에 여자 문제가 많았다라고 밝히면서 그가 작성한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네. 반성문 내용을 보면 옷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본 것이다. 이런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A씨 트리플 스타와 헤어진 이후에 2023년 8월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리플 스타가 죽이고 싶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트리플 스타 이와 관련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양다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일단 트리플 스타 지금 사생활 논란이 터진 이후부터 트리플 스타가 오너 셰프로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서울 청담동에. 네네. 이 지금 레스토랑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트리플 스타 사생활 논란에 좀 이어서 레스토랑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좀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수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맞아요. 이 의혹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인해서 불거졌습니다. 글쓴이가 트리플 스타의 전처 폭로가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이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트리플 스타가 본인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서 네.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가 주장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네. 썼습니다. 네. 트리플 스타의 전처는 해당 레스토랑의 투자자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글쓴이는 이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트리플 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편으로 이 트리플 스타가 정말 이 레스토랑 공금을 횡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트리플 스타 주변에 계속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면 초가에 빠진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트리플 스타가 예정대로 좀 서울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트리플 스타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 역시 해명도 하지 않아서 시청자 누리꾼들의 좀 비난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지금 이 행사가 트리플 스타뿐만 아니라 이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죠. 네. 안성재 셰프 그리고 네. 안성재 셰프가 한남동에서 이 모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 출신 셰프들과 함께 서울 시민을 위해서 특별 메뉴를 선보였던 자리입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예약 오픈 10초 만에 150명 자리가 모두 동나는 기록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 일부 누리꾼들이 이 서울시 행사인 만큼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논란에 휩싸인 트리플 스타가 여기에 참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가 입장 밝힌 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당일 정말 트리플 스타가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해서 SNS에 사진 등이 올라왔는데 네네. 뭐 지금 사실 서울시도 이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 발표를 안 했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논란의 당사자인 이 셰프죠. 트리플 스타 역시 관련해서 해명 하나 내놓은 게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는 출근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11월 중순에서 12월 이후에 복귀할 거다라는 내용이 어제 한 매체로부터 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뭔가 이 문제들을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지 않고 물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꾸 이제 더 큰 비난이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셰프라는 직업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통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플스타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흑백 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출연했던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의 채무불이행 의혹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네. 대표 측은 좀 빌린 돈을 갚았다면서 반박에 나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 지난 2010년 4월에 정부 지원 사업 공장 부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조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차용증상 만기일이 2011년 4월이었는데 이영숙 대표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고요. 조모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에 사망했습니다. 네. 이후 조 씨 가족들이 뒤늦게 이 차용증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법원에서 이영숙 대표가 1억 원을 조 씨 가족들에게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게 조 씨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조 씨 가족들 이 대표가 소유한 땅을 가압류를 시켜서 경매를 통해서 1,900만 원 정도를 돌려받기는 했습니다만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대표가 2014년 이 한식 예능 요리 경연 예능 예, 예. 프로그램에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매체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 빌린 돈을 다 갚았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인 비방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만약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대부분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런 소송들을 해보면 네. 대부분 원금은 다 갚았다. 아, 이자는 이자. 남았다. 이 부분에 좀 많이 싸우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빔대왕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유비빔 씨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난데없이 본인이 스스로 좀 과거의 식당을 불법 영업했다는 사실을 자백을 했어요. 네, 지난 1일에 본인 예. SNS에 관련해서 손편지를 올려놨죠. 네.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 여러 가지 일들을 네, 했는데 나오고 있네요. 번번이 실패하면서 2003년부터 네.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구속돼서 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네. 겁니다. 깊이 반성하고 1년 동안 폐업을 했는데 네. 먹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아내 명의로 공연 전시 한식 체험장 사업자로 네. 등록해서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가까운 이 비빔소리 공간 모두를 위한 이 비빔 전시, 비빔 공연 장소로 무료로 개방을 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이 비빔소리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백요리사 출연자들의 논란이 불거진 게 예. 10월 28일, 30일 그리고 지금 유비빔 씨가 자필 편지로 고백을 한 게 11월 1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출연자들의 과거 논란이 잇따라 터지면서 뭔가 불안감을 느껴서 먼저 본인이 고백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신도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또 터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 때문에 먼저 해명에 나설 수도 있는 거로 좀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 유비빔 씨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사실 녹화는 다 끝나고 방영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통편집 때는 좀 불명예를 좀 겪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예. 녹화 다 마치고 예고편까지 방영이 아, 돼서 네. 이 뭐 흑백요리사를 즐겁게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네. 유비빔 씨 출연분을 아마 기대를 하셨을 네. 거예요. 그런데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서 제작진 측에서 통편집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방영도 전에 녹화분이 폐기 처분된 건데요. 사실상 뭐 방송계에서 퇴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훈훈한 소식도 전해지는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도 훈훈했는데 맞아요. 지금 또 더 훈훈합니다. 이게 급식 대가님 네.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해주셨던 우리 이제 급식 대가님
너무너무 좋은 얘기가 좀 들리는데 뭔가요? 한 직장인 익명 예.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서 한 직장인이 이 급식대가의 음식을 맛보고 나서 네. 적은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앞서 급식대가가 지난달 서울 중구의 한 은행 구내식당을 찾아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이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점심 한 끼, 그러니까 600인분을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한 건데 메뉴만 들어도 정말 침이 넘어가요. 대패 삼겹살 고추장 볶음, 계란말이, 와.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이 와, 포함된 지금 화면 나오고 사진만 있네요. 봐도 정말 그림의 떡이지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배가 집밥 고픕니다. 스타일의 네. 급식 한상이었는데 네. 급식대가가 이 600인분 음식 모두를 조리를 했고요. A씨, 글 작성자 A씨가 음식 먹고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본인이 순두부찌개를 좋아하지 않는데 순두부찌개도 너무 맛있었고 겉절이가 킥 그 자체였다라고 하면서 단체 급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밥 맛이 나서 놀랐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출연자들과 전혀 다른 냉탕과 온탕을 지금 저희가 맞아요. 전해드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 훈훈함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생활을 해 오셨으면 네. 그게 그대로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킥포인트 이제 우리 이분하다 이게 좀 네. 유행이었는데 저 이제 대량으로 워낙에 많이 만드시니까 대량으로 만들어도 모든 그 600인분이 다 이분한 거 아닌가? 그렇죠. 아, 정말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본물을 좀 이루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요리 경연부터 좀 연애 이야기까지 좀 다양합니다. 평론가님. 왜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좀 높을까요? 이 요인. 좀. 기존에는 예. 보통의 경우 이제 연예인들 출연이 다반사였잖아요. 예, 예. 계속될 경우에 좀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식상하다. 네. 어찌 보면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감도 없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특정 이미지가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네, 네. 그런 이미지가 구축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의외의 신선한 조합, 신선한 재미가 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톱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이 출연료가 출연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출연할 경우에 출연료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네.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중요한 건 연예인들은 이미 소속사에 소속이 된 상황에서 연습생 때부터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밝혀지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이미 그 과정에서 검증이 되어져서 데뷔를 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제작진들이 촘촘히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반인 출연자 프로그램들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거시 미디어 말고도 매체들이 막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제작비 부담, 그러니까 제작 환경이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출연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어떤 블루칩들을 조금 계속 일반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일반인들이 출연하면 그 과거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지금처럼 아까 유비빈 씨 얘기해 주셨지만 통편집 열심히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가지고 찍었는데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좀 이렇게 막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연자 귀책으로 인해서 방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출연자한테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회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회자가 유재석 씨다. 그러면 그 한 회의 제작비가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반인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고 사실 연예인 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예인들 가운데 흔히 불거지는 게 이제 과거사 논란 중에 하나가 학폭 이슈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출연하고 있던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비를 본인이 책임졌다? 전혀 저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출연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돌아봤을 때 본인이 미디어에
어떻게 노출이 되어도 될지 안 될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제작진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연자가 스스로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최고의 방법,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촌 야간 통행 금지 37년 만에 통금이 부활했다. 아, 통금이 37년 만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번 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네.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광역 야간 통행 금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비판도 좀 있긴 합니다만. 사실 북촌 전체는 아니고요. 북촌 11길에 해당됩니다. 네. 가회동 쪽인데 네. 그쪽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많아서요.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특정 지역 출입이 특정 시간에 제한되는 것 예. 이번이 처음인데 아직까지는 계도 기간이에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넉 달 동안 계도 기간이 진행이 되고요. 3월부터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은 좀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또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관광객 몰리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사실 요즘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오버 투어리즘, 네. 과잉 관광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후지산 이렇게 뭐 사진 못 찍게 하고 막 이런 네네.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오버 투어리즘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사실 오버투어리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들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걸 네.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과잉 관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광을 표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자면 관광 명소라든지 유명 상점 이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면 긴 줄이 만들어지면서 혼잡한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불편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 지금 뭐 우리나라 북촌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도 사실 관광 오는 거는 또 세수 확보도 되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일본도 사실은 엔저로 해서 많이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좋았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재로 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보복 관광이라는 말이 좀 나올 정도로 주요 관광지에 막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들 여러 나라에서는 관광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관광객 유입 좀 막고 있는데 대표적인 좀 사례들 좀 살펴봐 주시죠. 뭐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경우는 네.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이 지방 정부가 관광세를 5배 인상하는 방안을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15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인데 네. 이 관광세를 75만 루피아, 와. 5배 올려서 66,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네. 지금 입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리스 정부가 호텔 투숙객에게만 관광세를 부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크루즈 승객에게도 이 관광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크루즈 승객들은 관광세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트레비 분수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동전 던지고 네네네네. 소원 비는 곳.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동전을 던지려면 돈을 먼저 내야 됩니다. 네. 네,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인데 네. 내년에 이제 카톨릭 희년이에요. 그러면 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이탈리아 당국의 설명입니다. 저는 사실 그 2019년에 노트르담 대성당 네. 불탈 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재개관 앞두고 있잖아요. 12월에. 입장료 부과 문제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프랑스 문화장관에 따르면 이 노트르담 방문객에게 5유로의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유산 보호에 사용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 이걸 받게 되면 연간 1,100억 이상의 돈이 모일 거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종교시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종교시설인데 무료로 개방하는 것 열린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뭐 여행객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예. 좀 여행 기간을 늘리고 좀 네.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나눠서 와라. 중요한 건 네. 지금 명소에만 몰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명소를 대체할 다른 곳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